경상도 안동 가산 마을의 설날 아침은 축복 대신 매서운 칼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떡국을 나누며 정을 주고받을 시각, 연홍은 우물가에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이미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차가운 물속에 잠긴 손가락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빚 대신 팔려오다시피 시집 온 지 고작 석 달. 연홍의 가슴 속에는 고향에 홀로 계신 병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매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추위보다도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배추 타령이냐.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씨 부인이 곤망대를 들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짐승을 보는 듯 표독스러웠습니다. 연홍은 화들짝 놀라 젖은 손을 치마폭에 비비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광에 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아 전을 부칠 수가 없습니다. 연홍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와 차가운 곰방대 끝으로 연홍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양반 딸이라더니 말대답 하나는 청산유수로구나. 기름이 없으면 짜오면 될 것 아니냐. 지금 당장 뒷마당 창고에 있는 맷돌로 기름을 짜오너라. 최 씨 부인이 가리킨 곳은 10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아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들깨 서마를 줄 테니 기름 3병을 채워오너라. 해가 지기 전까지 하지 못하면 오늘 밥 한 톨 얻어먹을 줄 알아라. 연홍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두컴컴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맷돌이 보였습니다. 맷돌은 어처구니 손잡이조차 부러져 나간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연홍은 망연자실하여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잡이도 없는 돌덩이로 어떻게 기름을 짠단 말인가.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차가운 맷돌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최 씨 부인이 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들깨가 들어있었으나 이미 썩어서 검게 변해 있었고 역한 쥐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괴롭히고 내쫓기 위한 함정임을 연홍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처구니도 없는 무거운 맷돌 윗돌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로지 맨손의 악력으로 이 거대한 돌덩이를 돌려야 했습니다. 으드득 소리를 내며 연홍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밀었지만 맷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창고 안에서 연홍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거친 돌 표면에 연홍의 고운 손바닥이 쓸려나가며 살점이 벗겨졌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팔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홍의 손등에서 배어나온 붉은 선혈이 맷돌에 갈라진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범벅이 되어 맷돌 위로 뚝뚝 떨어지는 순간 희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웅취하는 미세한 진동이 창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마치 목마른 짐승이 물을 마시듯 맷돌이 연홍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홍은 공포에 질려 손을 떼려 했지만 손바닥은 마치 자석이 붙은 듯 맷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잡이도 없는 맷돌이 연홍의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스스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맷돌의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주둥이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은 시커먼 썩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을 띠는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라 믿기지 않는 고소하고도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올라 창고 안의 곰팡이 냄새를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연옥은 자신의 피 묻은 손자국이 맷돌 위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일까요? 연옥은 홀린 그 황금빛 기름이 담긴 옹기를 품에 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인연이 이제야 기어나오느냐. 어서 전을 붙이지 않고 뭐해.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 뚜껑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치쓱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연기는 기묘했습니다. 분명 황금빛 기름이었으나 뜨거운 솥에 닿자마자 고소한 향기 밑으로 비릿하고 역겨운 쇠 냄새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은 속이 울렁거렸지만 매를 든 시어머니의 눈초리에 밀려 억지로 녹두 반죽을 올렸습니다. 반죽이 기름을 먹으며 노릇하게 익어갈수록 부어가는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대문 틈으로 앙상하게 마른 아이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마을의 고아산이었습니다. 녀석은 굶주린 짐승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누이, 이게 무슨 냄새예요? 연옥이 시어머니 몰래 산이를 쫓으려 했지만 아이는 홀린 듯 솥뚜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이의 눈동자가 몽롱하게 풀리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이건 전 냄새가 아니에요. 무덤 냄새가 나요. 아주 맛있고 달콤한 무덤 냄새. 산이의 말에 연옥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이는 솥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속에서 무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침을 골깍 삼키며 연옥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죽었을 때 맡았던 냄새랑 똑같은데 그 속에 금가루 냄새가 섞여 있어요. 금가루라니. 연옥은 아까 창고 맷돌에서 보았던 그 기이한 황금빛 진동을 떠올렸습니다. 산이는 본능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기운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옥은 아이가 가여워가 구운 녹두전 하나를 호박잎에 싸서 건넸습니다. 산이가 전을 한 입 빼어무는 순간 아이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씹던 입을 딱 멈추었습니다. 누이, 이거 사람 고기 맛이 나요. 아이의 입가에 묻은 기름이 햇살을 받아 기이하게 번들거렸고 연옥의 손에서 국자가 철그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이의 섬뜩한 말에 연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있을 새도 없이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인연의 기름 아까운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느냐. 불 조절을 잘해야지 기름이 다 타버리겠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연옥은 황급히 떨어진 국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의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맑은 흰색이 아닌 마치 핏물을 풀어놓은 듯한 검붉은 빛의 연기가 연옥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연기가 닿은 눈은 바늘로 찌르는 듯 다가왔고 머리는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무언가 저주받은 물건이 타오르는 냄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파리 한 마리가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 쏟단지 주변을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파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검붉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연홍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연기에 닿은 파리는 날개를 바들바들 떨더니 그 자리에서 직사하여 소뚜껑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홍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니울조차 냄새만 맡고 죽어나가는 이 독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이라니. 연홍은 멈추고 싶었지만 담벼락 너머에서 지켜보는 산이의 매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산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사람 살려. 갑자기 산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고꾸라지며 흙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눈을 부릅뜨며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웬 거지 놈이 남의 집 잔칫날을 재수없게. 산이는 짐짓 거품을 무는 신용을 하며 기름단지 쪽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아이의 목표는 전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최씨 부인이 숨기고 있는 저 기괴한 기름 단지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빗자루를 들고 산이를 내치려 다가가는 순간 산이는 부인의 옷자락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솥단지의 연기보다 훨씬 더 진하고 역겨운 오래된 시체에서나 날 법한 비릿한 새 냄새였습니다. 산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이 할망구가 범인이구먼. 안 돼. 이 귀한 것을. 산이의 발이 실수인 척 기름 단지를 건드리자 최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평소에 고상한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엎어져 단지를 두 손으로 받아내는 모습은 흡사광기 어린 집착 같았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부인은 아픈 기색조차 없이 단지가 깨지지 않은 것만을 확인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이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저 단지 안에 든 것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 드는가. 산이는 짐짓 겁먹은 척 뒷걸음질 치며 엉덩방아를 쥐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 소인이 배가 고파 눈이 멀어 그만. 최씨 부인이 안방으로 단지를 챙겨 들어가자 산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장 개구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연홍이 넋이 나간 듯 부엌 문턱에 기대어 서 있자 산이가 다급한 손짓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누이, 저기 항아리 주변을 봐요. 산이가 가리킨 곳에는 아까 솥 주변보다 더 많은 파리떼가 새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창고 구석에 10년도 더 된 썩은 기름을 루이한테 준 거야. 저거 냄새만 맡아도 벌레가 죽어. 마을 사람들 쓰러지면 누이가 상한 재료 썼다고 뒤집어 씌울 계략이라고. 산이의 낮은 속삭임이 연홍의 심장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홍은 며칠 전 장날 시어머니가 쌀가게 주인과 나누던 은밀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새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있는 년을 내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그때 보았던 부인의 비릿한 웃음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기름값을 아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 음식을 도구로 만들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 모든 죄를 며느리인 연홍에게 씌워 쫓아낼 참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연홍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짓을.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연홍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잔치를 알리는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울려 퍼지던 풍물패의 소리가 대문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얼씨구 좋다. 오늘 최 부잣집 며느리 손맛 좀 보자꾸나. 이장 어른을 필두로 갓을 쓴 노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명절 잔치 음식에 대한 순박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연홍은 부엌 안에서 수북이 쌓인 전 소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들은 겉보기엔 먹음직스러웠으나 연홍의 눈에는 그것들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시커먼 독사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얘야, 이장님 오셨다. 어서 큰 상부터 내오너라. 최씨 부인이 한껏 치장한 채 부채를 휘두르며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의 눈은 어서 빨리 독이 든 음식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살모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연홍은 문지방을 넘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단장 너머에서 다시 나타난 산이가 연홍의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공포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무언의 절규를 보냈습니다. 안 돼. 누이, 저걸 주면 다 죽어. 연홍은 산이의 작은 손마디가 하얗게 칠린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최씨 부인이 다가와 연홍의 팔뚝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연홍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내놓으라니까. 부인의 속삭임은 뱀의 혓바닥 소리처럼 끔찍했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연홍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 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연홍은 결심했습니다. 비겁하게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을 죽게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겠노라고. 그녀의 눈빛이 전례 없이 단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으로 형상 앞에 섰습니다. 이장 어른이 젓가락을 들며 허허 웃었습니다. 냄새가 심리 밖까지 나겠어. 하지만 연홍은 소관을 내려놓는 대신 발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전은 상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여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얘가 더위를 먹었나? 아침에 갓부친 전이 상하긴 뭐가 상해. 부인은 연홍의 손에서 억지로 소반을 빼앗으려 들었고 소반 위에서 그릇들이 비명 같은 달그락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연홍이 소반을 뒤로 확 잡아당기는 순간 중심을 잃은 최씨 부인이 휘청거리며 연홍의 손을 쳐냈습니다. 타! 소리와 함께 소반 위에 있던 전 하나가 허공을 날아 마당 한가운데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당 구석에 묶여있던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다급하게 누렁이를 발로 차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누렁이는 바닥에 떨어진 전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연홍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초, 2초. 누렁이는 입맛을 다시는 듯하더니 갑자기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깨갱. 처절한 비명과 함께 누렁이가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튼실하던 사지는 뻣뻣하게 굳어가며 기괴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몇 번의 몸부림 끝에게는 눈을 뒤집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장 어른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마을 노인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 먹는 음식에 독을 탔어. 이장에 떨리는 손가락이 최씨 부인을 향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치며 연옥을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전연이. 저 며느리 연이 나를 모함하려고 독을 탄 겁니다. 최씨 부인의 뻔뻔한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시어미가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 했겠어? 며느리가 원한을 품고 저지른 짓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연옥을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항상 바보처럼 웃으며 말 한마디 못하던 벙어리 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마님께서 뒷마당 창고구서 칸아리에서 꺼낸 검은 가루를 반죽에 섞는 걸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산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또렷한 목소리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귀신이라도 본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분노한 마을 장정 하나가 산이가 가리킨 창고 구석으로 달려가 항아리 하나를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항아리냐? 장정이 돌을 들어 항아리를 내리치자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시커먼 기름과 오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끈적한 검은 액체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옥은 그것을 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흙먼지와 기름때에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혼례 다음 날 도둑 맞았다던 자신의 금비녀와 옷가락지들이었습니다.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기름 속에서 비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연옥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피를 팔아 마련해 주셨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던 노비녀가 시어머니에도 카나리 밑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도둑이 들어 폐물을 털어갔다며 연옥을 사흘 밤낮 창고에 가두고 굶겼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째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두시다니. 제 소중한 것들을 이 더러운 독 속에 숨겨두셨던 겁니까? 연옥의 오열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명백해졌고 최씨 부인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당의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관복을 입은 사또와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산이가 미리 관가에 고변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깨진 톱과 그 안에서 쏟아진 폐물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었습니다. 최씨 부인, 며느리의 폐물을 훔쳐 숨기고 마을 사람들을 독살하려 한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사또의 호령에 최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만 없었으면 내 집안은 평온했을 것이다. 부인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고 연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함께 죽자, 이년아. 최씨 부인이 휘두른 방망이가 연옥의 어깨를 스치며 옆에 있던 가마솥을 걷어찼습니다. 펄펄 끓던 기름솥이 뒤집히며 아궁이의 불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화르르,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용트림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불길 사이로 보이는 최 씨 부인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야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부인은 흙바닥에 처박힌 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 사또는 아궁이 밑바닥에서 타다 남은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 씨 부인이 그간 버려온 악행과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짠 치밀한 계획이 적힌 비망록이었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최 씨 부인을 보며 연홍은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님, 이제 그 더러운 기름 냄새와 함께 마님의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연홍은 가슴에 품은 어머니의 비녀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를 5번.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 안운종가 거리에는 새벽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장터 한복판. 처마 밑에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산일의 전집이라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널찍한 철판 위에서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녹두전이 춤을 추듯 뒤집혔고 그 앞에는 이제 젖살이 쏙 빠지고 훤칠한 소년이 된 산이가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이 조금 셉니다. 산이의 활기찬 목소리에 전을 뒤집던 연홍의 입가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홍은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보았습니다. 5년 전, 그 지옥 같던 집을 떠나오던 날 산이가 물었었지요. 누이,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혈육은 아니었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한 두 사람은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단단한 여주인이었습니다. 드르릉, 드르르. 가게 한 구석에서 산이가 돌리는 맷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연홍에게 공포가 아닌 내일을 여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설날을 맞이하여 하얀 눈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산이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최씨 부인의 탐욕이 만든 썩은 기름 항아리를 스스로 깨뜨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따뜻한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가게를 하나 더 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산이의 기특한 말에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으로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한양의 거리를 보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른다는 평범한 진리가 연홍의 미소 위로 황금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